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관련형 전자담배 위해성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기관과 담배업계는 이번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조사 과정에 참여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임민경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되고 있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이나 유해하고 타르의 경우에는 함량이 더 많다는 발표를 식약처에서 또 직접 해주셨잖아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분석된 건가요? 네, 잘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담배에 흔히 적용하고 있는 국제 공인 분석법인 ISO법하고 헬스캐나다법을 적용해서 관련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ISO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헬스캐나다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담배 필터에 있는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이 열린 채로 측정하는 것이 ISO법이라고 한다면 헬스 캐나다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들이 이제 막힌 채로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구멍이 막힌다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 흡연을 할 때 입을 때 오므리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흡연하는 습관을 고려한 방식의 헬스 캐나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형 전자담배에는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담배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ISO법하고 헬스 캐나다법의 분석 결과가 다른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담배 필터에 있는 구멍을 막냐 이제 막지 않느냐의 차이고요. 구멍을 이제 막게 되면 담배가 이제 나오는 배출물이 전부 이제 포집이 돼서 분석이 되는 반면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공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배출물 자체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헬스 캐나다법을 측정하는 경우에 사람이 흡연할 때의 상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이 되고 농도도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담배업계에서는 이 태우는 방식의 일반 담배와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 결과를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느냐 이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 담배에 대한 우리가 공인된 측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측정으로 ISO하고 헬스 캐나다법을 적용하게 된 건데요. 두 가지 다는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 방법이고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에 국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도 ISO법하고 헬스 캐나다법을 사용해서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요. 사실 담배 회사에서 주장하는 자체 개발한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공인된 방법도 아니고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이 논란의 또 하나의 초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전자담배에서 이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이번 발표의 어떤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르라는 게 담배 업체에서는 태울 때 나오는 건데 이 찌는 전자담배에서 타르라는 물질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가요? 타르는 일단 담배 배출물에서 니코틴하고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화학 물질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르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실제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분에 대한 정보가 지금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 일반 담배의 경우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하고 또 유해 화학 물질이 7,000종 이상 들어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가열 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높다 이런 말은 혹은 다른 종류의 유해화학 물질 혹은 더 많은 양의 유해화학 물질이 그 더 많은 양의 타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9개 유해화학 물질이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덜 나온 게 사실입니다. 담배업계에서는 이 점이 바로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부 발암물질과 유해 항물질의 함유량이 낮게 측정되었다라는 게 실제 덜 유해하다 이렇게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발암물질하고 유해 항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양의 발암물질과 유해 항물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건강 위해가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 관련 담배의 경우도 한 개피 미만의 소량 흡연을 장기간 하는 경우에는 폐암 사망률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요. 장기간 소량 흡연하는 경우에가 짧은 기간 이제 흡연해서 많이 하는 경우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유량이 낮은 것이 건강 위해가 더 덜하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숫자만 믿고 어떤 건강과 연관이 지어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소비자들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엇이 덜 위해하냐, 무엇이 더 위해하냐 이런 논란에 휘말리시지 마시고 담배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에게 위해한 것이다. 그래서 덜 위한 담배란 없다라는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이제 이것이 얼마든지 위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전부 공개되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해의식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담배와 네. 같은 수준의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엇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흡연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임민경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